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 스마트 경로당 우리 어르신분들 한 주 잘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어르신분들과 함께 건강 상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태욱 박사입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즐겁게 알차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벌써 공부한 시간들이 벌써 7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8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을 그 시간마다 조금씩 복습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런 내용이었어요. 심장병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당뇨. 제가 지금 주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당뇨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질환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인병이고 또한 심장 질환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활 습관 중에서도 식사, 그 다음에 담배, 흡연,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께서 운동해야지 하시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걷기였잖아요. 걷기. 걷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걷기는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걷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심장병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걷기를 하시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숨이 좀 찰 정도로 걸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개선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병원에서 그렇게 걸어도 심장 등에 큰 이상이 없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소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평상시에 걸으실 때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어깨 관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의 통증과 그 원인, 그리고 어깨 관절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했었냐면 근력 운동을 했었어요. 어깨가 아플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운동, 그 다음에 돌리는 운동, 그 다음에 위로 V자를 그리는 운동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분들과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걷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는다고요? 조금 빠르게 걷는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숨이 좀 차도록 걸으면 이러한 질환들이 예방도 되고 개선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숨이 찰 정도로 걷는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당연히 못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려서 혹시 우리 어르신분들 계신 곳도 비가 내리나요? 여기 비가 많이 와서 걷기가 좀 제한되죠. 그럴 때도 걷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을 때 걷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무릎뿐만이 아니라 허리, 발목 관절이 좋지 않아도 심지어 발가락 관절에 통증이 유발돼도 걷기는 어렵습니다.
관절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죠. 어르신분들. 예. 평발이 있어요. 평발. 발은 아치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아치가 이렇게 무너진 경우에 그런 걸 우리가 평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발의 경우에도 빠르게 숨이 차게 오래 걷기는 제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숨이 찰 때까지 빠르게 오래 걷는다. 요게 제한되는 거. 평발, 발목 관절, 발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그러기 어렵지만 물론 다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뭐다? 바로 무릎입니다. 예. 무릎은 어디에 있어요? 예. 무릎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제가 다리를 지금 들었어요. 그쵸? 이렇게 화면이 지금 제가 안 나와서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무릎이죠. 예. 발 높이 올라가죠. 어르신분들. 예. 부러우시면 어르신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 무릎이 있죠. 그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통증이. 이런 경우에 걷기도 어렵지만 의자에 이렇게 앉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앉을 땐 괜찮은데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우리 어르신분들도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를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경우에 보통 하루 이틀에 끝나는 뭐 단순한 공사도 있지만 점검도 있지만 이게 긴 시간, 길면 한 달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 이상 엘리베이터를 점검한다 라고 하면은 높은 데 사시는 어르신분들은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제한되시는데 어르신분들 뿐만이 아니라 40, 50대의 여성 혹은 남성분들도 성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오기가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뒤로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 관절의 건강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관절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뭐를 하냐면 걸어야 하잖아요. 요런 걷는 걸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가 보행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행은 기본이죠. 보행을 해야 누구도 만나러 가실 수 있고 또 뭐 집에서도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뭐 마트도 갈 수 있고 친구분들도 만나러 다 보행이 포함되는데 무릎이 아프면 보행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혹시라도 무릎이 이미 조금 아프신 분들 조금 손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운동 방법 제가 조금 알려드리러 오늘 우리 어르신분들 앞에 섰습니다. 예.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주제가 무릎 통증 예방과 개선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르신분들 뭐냐면 무릎 통증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운동을 권했어요. 이렇게 운동을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의 생활 습관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걸 우리가 보존적 치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운동을 통해서 무릎 통증이 개선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좀 긁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운동으로 개선될 수는 없다. 심지어는 운동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운동을 통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병원에 아직 가지 않으셨다. 근데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복장이 운동복이죠. 이 역시 오늘 운동 때문에 운동복을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너무 시꺼먼 색만 입었죠. 얼굴도 그냥 시꺼멓게 생겼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조금 앞에 가서 글씨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분들. 관절염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뼈와 뼈가 이어진 곳을 우리가 관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그런 관절을 우리가 가동관절이라고 그래요. 움직이는 게 가능한 관절을 가동관절. 가동관절은 대표적으로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이런 쪽이 다 해당되거든요. 두개골도 관절이에요. 여러 가지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뼈가 아니라 여러 조각의 뼈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뼈랑 머리뼈 같은 데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무슨 관절이라고 하냐면 부동관절이다라고 합니다. 부동관절,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절염은 대부분 어떤 관절에 오냐면 가동관절에 와요. 가동관절. 그러면 무릎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일까요?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가능한 가동관절일까요? 네, 대답 잘하셨어요. 대답도 안 하셨는데 저 혼자 지금 얘기하는 거 맞죠? 무릎은 움직임이 가능한 가동관절이에요. 그러므로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건 뼈와 뼈가 붙어 있는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 염증이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 염증 가라앉는 약도 먹고 염증 가라앉으라고 찜질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이러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그거는 면역질환이에요. 면역질환. 면역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물질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그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면역 물질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내 면역 물질, 면역 세포들,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싸워주는 면역 세포들이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걸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절염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액낭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액낭염. 점액낭염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윤활액이 있어요. 윤활액. 윤활액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미끌미끌하게 부딪혀서 서로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러지 말라고 살짝 공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칠을 해요. 그걸 윤활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제 몸속에 윤활액을 집어넣은 겁니다. 윤활액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 이걸 낭이라고 해요. 낭. 이걸 주머니 같이 생겼다 그래서 낭이라고 하는데 이 낭에 염증이 생겼다. 그런 건 이제 또 점액낭염이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슬개 대퇴통증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건 무릎을 오래 꿇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릎 주변부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다? 하나는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가 각각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저기 제가 지난번에 어깨 통증 말씀드리면서 골반이 높아지면은 반대쪽 어깨가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지금 저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쪽 골반이 올라가면, 즉 제가 지금 제 기준에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면 왼쪽 어깨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반대쪽 어깨와 반대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어깨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골반이 위로 올라가면서 반대쪽 어깨가 올라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올라간 쪽 골반이 쪽의 다리가 좀 짧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아진 쪽보다 긴 쪽, 이게 다리 걸으면서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걸을 때마다 체중이 더 많이 실리는 쪽의 다리에 혹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불균형한 자세도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쪽에 다리 그림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저 다리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예, 제가 보이세요? 예, 여기 다리 보시면 이걸 대퇴전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대퇴사두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왜 대퇴사두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4개의 큰 근육이 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대퇴사두근 4개의 근육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대퇴에. 지금은 여기를 넙다리 네 갈래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넙다리 네 갈래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네 갈래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넙다리 네 갈래근 즉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약해도 무릎 통증이 올 수 있지만 너무 긴장돼서 강해도 무릎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강해도 통증이 올 수 있고 너무 약해도 통증이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적당히 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르신분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약한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서 무릎 통증을 좀 개선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면요. 힘이 발생하는 운동을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난다, 앉았다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허벅지 앞쪽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넙다리 네 갈래근의 근력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뭘 한다?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네. 그래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즉 제가 여기서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술이라든지 시술, 병원에서 하는 것들 이런 거 이외에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약을 먹는 것은 무릎 통증을 잠시 완화시키거나 느끼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지 그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물론 들어주실 수 있겠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무릎이 낫지는 않는다
라는 게 제 경험상, 예, 제가 본 경험은 그래요. 예, 또 교회 다니시거나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은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시고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노력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자세가 흩어졌을 때 혹은 무릎이 너무 긴장하고 있을 때 무릎이 너무 약할 때 이럴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요거 제가 이제 후미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무릎 하면은 지금 여기가 무릎이잖아요. 어르신분들, 그쵸? 여기 정면에 무릎이 보이시죠? 근데 무릎이다 그러면 나 무릎 아파라고 하지 무릎에 어떤 부위가 아파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냐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뭐 MRI를 찍을 수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서 그걸 찍기 전에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무릎이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하지 않고 무릎의 어디 부위가 아프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운동을 해도 개선되지 않거나 예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위가 있어요. 사실은 예방은 가능한데 이미 그쪽 부위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운동으로 그거를 손상을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무릎의 안쪽이 있거든요. 무릎의 안쪽이라는 건 뭐냐? 어디냐면 여기 무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릎의 안쪽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무릎의 안쪽입니다. 이 무릎의 안쪽이 일어날 때 아프시다. 일어날 때 아프다는 건 제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무릎의 안쪽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 조금 변형된 자세로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무릎의 안쪽이 아프다라는 얘기는 어르신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반월상 연골이다라는 얘기? 연골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연골이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반월상 연골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보면은 이게 지금 반달처럼 생긴 거거든요. 이거 조금 더 반달 모양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네. 여기가 무릎의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에요. 이게 왼쪽 다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인데 안쪽이 바깥쪽보다 크죠. 이거 위에서 본 겁니다. 무릎을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위에서.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무릎이 여기가 무릎이라면 이렇게 띄어서 요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연골이 있어요. 여기에. 이 연골 위에 넓적다리가 이렇게 넓다리가 윗다리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안쪽의 연골이 바깥쪽의 연골보다 큽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일어날 때나 어떨 때 안쪽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연골이 손상이 됐다. 손상되는 이유는 무거운 걸 계속 들고 걷거나 아니면 자꾸 무릎이 이렇게 뒤틀리거나 하면 이게 손상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혈관이 있고 하면 이 혈관에 혈액이 공급돼 가지고 이걸 치유해 줘요. 혈액에는 좋은 물질들이 많거든요. 얘를 치유해 줄 수 있는데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골이 찢어지거나 연골이 닳아버리거나 이런 걸 손상이라고 하는 거죠.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와서 이게 마모됐다라고 하면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쪽에 통증이 왔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이외의 다른 부위는 비교적 운동을 하면, 여기서 운동이라는 건 스트레칭을 포함한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잘 적절하게 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면서 저는 또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지금 어르신분들 일단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운동과 스트레칭을 잘 하면 무릎 통증이 정말 사라질 수 있어요. 100% 사라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100%가 아닌 한 60%, 50%만 좀 사라져도 걸을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과 스트레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다. 늘 제가 강조하는 얘기인데, 지금 저쪽 그림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무릎을 이렇게 굽혔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보이세요? 무릎이,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허벅지가 있으면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그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반월상 연골 안쪽에, 연골의 안쪽에 압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양반 다리를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지읒자로 이렇게 포개서 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림은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아실 겁니다. 다소곳하게 앉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요게. 그죠? 요거 무릎에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양반 다리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리를 뻗고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예. 다리를 뻗고 앉아 있는 것이 무릎 건강에는 매우 좋고, 무릎을 과하게 굽히고 있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요 의자가 보일까요? PD 선생님 요 화면을 조금만 밑으로 좀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아유, 여기 우리 저 PD 선생님은 천재입니다. 제가 뭘 이렇게 딱 주문을 하면 그냥 샤샤샥 마술사처럼. 박수 한번 PD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시고 좋은 좀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십시오.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자가. 그러면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을 과하게 굽힌 겁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아파요. 안 아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아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각도가 90도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과하게 무릎을 구부려서 앉으면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플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 만약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무릎을 풀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한다고 아픈가? 만약에 제가 지금 약간 버릇없이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앉아서 말씀드리니까 되게 편한데요. 제가 만약에 혹은 어르신분들께서 양쪽 무릎 수술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왼쪽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다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아파서. 이렇게 있는 게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있게 이렇게 앉아도 안 돼요. 양반 다리는 이런 식이죠. 이렇게 앉아도 안 좋지만 이렇게 앉아도 안 좋습니다. 똑바로 앉아 있는 게 매우 좋아요. 이걸 알긴 아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면은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자세를 수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무릎 통증 개선에 좋은 운동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무릎 통증을 개선시키고 예방하는데 무릎 통증이니까 무릎 통증 그러면 무릎을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무릎을 움직이지 않고 여기 고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관절을 잘 움직이면, 즉 고관절 움직이는 근육들을 강화시킨다는 건 근력을 개선시킨다는 뜻이에요. 근력을 개선시키면 무릎 건강도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고관절을 움직이는 동작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자리에 서서 해도 되지만 제자리에 서서 하게 되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벽을 잡았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벌렸다가 놓으면 돼요. 이렇게 벌렸다가 놓으면 되고 이렇게 벌렸다가 놓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걸 양쪽 다 해주는데 벌리는 가동 범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다리를 벌렸을 때 힙의 옆부분이 뻑뻑한 느낌이 들 정도로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높이 들어 올릴 때 높이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효과가 좋은 모양이다 라고 하고 높이 들어 올리다 보면 몸이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이게 높으니까요. 그렇지만 몸통을 움직여서 높이 드는 건 안 되고 그냥 서서 옆으로 최대한 들어 올린다. 요거를 15회 정도 해가지고 3번 반복하면 됩니다. 한쪽에 15번씩 3번씩. 요거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오늘은 아무도 안 일어나세요. 예. 저도 커피 좀 한 잔 마시고. 예, 지금 식사하시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에 맞춰서 또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피곤하시죠? 이렇게 그래도 재미없는 내용들 들어주셔서 어딥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해도 되고요. 옆으로 하는 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앞쪽으로 이렇게 들다 보면 여기 앞이 뻑뻑하거든요. 앞으로 들어올릴 때는 저는 이걸 권합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등받이 있는 의자 있잖아요. 등받이 없으면 이런 의자에 앉는데 다만 뒤로 넘어지지 않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하세요. 벽에 기대서.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고 그대로 들어 올려가지고 이 허벅지 뒤쪽 있잖아요. 허벅지 뒤쪽에 엉덩이랑 가까운 부분이 의자에 닿아 있는 부분이 의자의 바닥에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허벅지 앞쪽이 아픈데 그 허벅지 앞쪽이 아픈 것이 바로 무릎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가지를 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운동이에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몇 번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하루에 3회씩, 3세트씩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5번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15번 끝나면 그게 1회예요. 그러니까 3회라는 건 45번이에요. 45번. 15번 하고 쉬었다가 1분에서 1분 30초를 쉬었다가 또 15번을 하고 또 1분에서 1분 30초를 쉬었다가 또 15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회가 끝난 거예요. 요렇게 옆으로 하는 거 3회, 앞으로 하는 거 3회 요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벽을 잡고 서서 이렇게 벽을 잡고 씁니다. 제가 벽을 잡고 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 발을 들어서 뒤로 굽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최대한 무릎을 굽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릎을 굽힐 때 무릎에 통증이 온다. 여기에. 그러면 그건 동작은 중지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굽힐 때 아프면 그 동작은 중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옆으로 벌리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굽히는 거. 요거 두 가지를 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있는데 이 돌리는 동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발에 이렇게 뒤꿈치를 들 수 있거든요. 예. 우리 PD 선생님이 또 화면 보이시게 해주실 겁니다. 예. 이렇게 뒤꿈치를 드는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 종아리를 발달시키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종아리를 하나, 둘 발달시키는 이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혈액순환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요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쓴 상태에서 발의 앞꿈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발가락을 위로.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벽에 기대서 하면은 조금 좋습니다. 벽에 제가 기대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쵸? 아니면 요런 방법도 제가 조금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왜냐하면 서서 하면은 발 윗부위 있죠. 제가 신발을 좀 벗을게요. 여기 있죠. 여기. 이 발등 윗부분이 조금 아픈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체중이 실려있기 때문에 서서 하면 여기가 아픈 경우가 있으니까 종아리 발 뒤꿈치 들어 올리는 운동이 끝나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앞꿈치 당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어디에 자극이 오냐면 여기 앞부위에 자극이 오거든요. 여기 앞부위에 자극이 옵니다. 이것도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해요. 자, 지금 네 가지를 했어요. 네 가지를. 총 5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무릎이 아프면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옆으로 벌리기.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옆으로 벌리는데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올 정도로 옆으로 벌린다. 요거 한 가지 했고,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그대로 쭉쭉 들어 올린다. 요거 화면에 보이세요? PD 선생님 요거 한번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허벅지가 아픈데 그 아픈 건 좋은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할 때 뒤로 넘어가거나 몸통을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똑바로 앉아서 핀 상태에서 무릎을 가급적 핀 상태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허벅지 뒤쪽 있죠? 다리의 뒤쪽. 위 다리의 뒤후면. 여기에 자극이 오는데 이럴 경우에 무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운동은 일단 정지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 이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운동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발 앞꿈치를 이렇게 발 앞부위를 몸쪽으로 당기는 거죠. 하나, 무릎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둘, 그러면 정강이 앞부분이 조금 불쾌한 느낌, 불편한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운동 효과니까 그걸 감수하셔야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무릎 여기 밑에 여기 슬개골 있잖아요. 슬개골.
여기 슬개골이 여기 있으면 아래쪽이 조금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의 아래쪽.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원래는 굽혔다 폈다밖에 안 되는 관절이긴 한데 이 관절을 조금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조금 해주면 여기가 타이트해졌던 게 조금 풀리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신발을 잠깐 벗어볼게요. 카메라가 조금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바닥에 발을 디뎠다고 생각을 하면 신발을 좀 벗습니다. 예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발목만 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쪽으로 무릎이 회전했죠. 바깥쪽으로 회전했죠.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이걸 바닥에 디뎌서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요거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지금 일단은 그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펜 좀 줍고. 자,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허벅지와 지금 발이 반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저게. 그쵸? 회전이 반대로 되는 느낌이에요. 벽에다가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허벅지를 미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벽이잖아요. 그러면 타월 같은 걸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요. 벽 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벽 쪽으로 밀어요. 이렇게. 그 벽 쪽으로 민 상태에서 발은 안쪽으로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무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릎은 회전하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절이긴 하지만 과도하게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운동 동작으로 회전을 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동작들로 또 무릎을 통증을 또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신발을 신었다 하니까 좀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그림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할 동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먹을 이렇게 쥐어요. 그 다음에 붙여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 무릎의 안쪽으로 눌러요. 하나, 살짝 띄었다가 둘, 띄었다가 셋, 띄었다가 넷,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쪽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와요. 그리고 앉아서 손바닥으로 무릎의 바깥쪽에 저항을 주고 무릎이 붙지 않게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하나, 둘. 저는 손으로 계속 안쪽으로 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요. 무릎은 붙지 않기 위해서 바깥쪽에 힘을 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지금 안쪽으로 누르는 동작, 무릎의 안쪽, 허벅지의 안쪽, 바깥쪽으로 미는 동작, 허벅지의 바깥쪽, 외측이죠. 그 다음에 힙까지 이렇게 자극이 옵니다. 이런 동작들을 정말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속는 셈 치시고. 제가 정리합니다. 자, 무릎의 내측이 아프다. 내측이. 이런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꼭 가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다른 부위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동작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 한번 꾸준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혹시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일어나셔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돼. 제가 이제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어르신분이 계신데 그 어르신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일어나는 거 싫어. 앉아서나 누워서 하는 거 알려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공감이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서서 할 수 있는 거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서서 할 수 있는 거, 옆으로 다리를 벌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15번씩. 3회. 양쪽 모두 실시한다. 그리고 이 동작의 목표는 힙의 주머니 뒤쪽에 있는 힙 부위, 주머니가 여기 있거든요. 이 주머니 뒤쪽에 있는 힙 부위, 여길 중둔근이라고 하는데 이 힙 부위, 그 다음에 허벅지의 외측, 여기에 조금 불편한 감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왼쪽을 이렇게 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왼쪽이 힘들어야 되는데 오른쪽이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쪽의 다리.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쪽이 힘든 것도 운동이 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엉덩이와 가까운 쪽의 허벅지 뒷면이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들어 올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하면 어디가 힘들어야 된다고요? 허벅지의 전면 부위가 힘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번씩 3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예,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세트 수를 줄이세요. 뭐 10개씩 2번만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은 시작이니까 10번씩 한 번만 할 거야. 그것도 괜찮습니다. 단련이 되면 조금씩 늘려가는 걸로 하시죠. 세 번째가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건 무릎이 아프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까치발을 쓰는 동작. 그래서 종아리 뒤쪽에 힘이 들어오게 하는 운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드디어 앉아서 하는 거네요. 발 앞부위를 무릎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정강이 쪽이 조금 불편함이 올 정도로 쭉 끌어당긴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동작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주먹을 끼워서 꾹 안쪽으로 누른다. 둘, 셋, 눌러서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바깥쪽에 힘을 줘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한다. 그러면 허벅지 바깥쪽과 힙 부위에 자극이 온다. 이런 동작들을 반복함으로 해서 무릎 통증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분들과 인천광역시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분들과 8주차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루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따라해 주신 우리 모든 어르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허리 통증에 관련돼서 어르신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